이저 이 대사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잠깐만. 우리 지금 기자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만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소발제를 공개를 한 거지. 그게 원래 신동진 감독이 왔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고 네. 오늘 짧게 좀 아니 지금 박민영화 또 그다음에 K물이 뭐가 이거 제가 이건 강물인데 그래서 이렇게 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아시는 대표 발전하시는 흐름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좌우로 이렇게 그림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같이 그냥 오늘 편안하게 좀 짧게 강론 발전 한번 외국하니까 들어오래. 아니 그러니까 임회장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오늘은 강론을 좀 얘기할 자리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윤병희 선생이 우리하고 같이 활동을 쭉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강론이 나오고 할 시기가 있는 거지. 지금 오늘 강론을 할 생각 아니지. 자리가 아니야. 하나의 예를 이렇게 강론별로 이렇게 아니 근데 바로 시킬 수 있다. 여기가 지금 오늘 몇 시까지 하더라고. 오늘 6시. 근데 오늘 지금 여기까지 테마 발표를 했는데 강론을 얘기하더라도 이 테마 발표를 들은 그걸로서 자신의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건 안 돼. 그러면 다음 계제해야지. 지금 갑자기 강론이 나오면 안 돼. 유감도 좀 미안한데. 아닙니다. 그게 더 편한. 아니 지금 그거 함께 얼마나 하는지도 또 지켜봐야 돼. 좀 하나 예를 들어보려고 내가 나 단도직입적으로 미안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제 조금 더 깊고 넓게 가는 게 조금 더 어울린 다음에 해야 될 얘기다. 오늘은 지금 오늘 이제 발언 기회를 가졌을 때 이 얘기를 갖고도 지금 오늘 토론을 해야 되는 거는 10가지 테마에 관해서 얘기해요. 위대한 뜻에 따른 거라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장님과 상임대표를 옆에서 도와주는 팀이거든요. 부산을 도와줘야 되니까 제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윤병희 선생님 초면인데 오늘 미안하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혀 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이후에 좀 진행을 우리 제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회장님 좀 같이 받겠습니다. 이리로 오셔, 이리로. 그럼 다시 저 가운데 자리도 비었어. 여기 오시고 제가 저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안승문 선생이 이제 일종의 기조 발제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7, 8명의 인원이 모여도 각기 자기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은 이 발제 여러 가지 대개에 대해서 발제한 것과 관련해서 총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같이 얘기들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을 꼭 돌아가면서 한마디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는 인사할 때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의견 제시를 해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돌아가면서 하자 그것이 예의가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또 특별히 발제자가 봤을 때 누구에게는 좀 공연을 초대해서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청을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요. 여기가 저 한국 쪽이지 삼각지가 아니니까 그렇지.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것을 제안해서 발언을 해주시고
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저기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짧게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목청도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네. 마이크가 필요 없잖아요. 그 저는 이 자리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관된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오늘 문화국가 포럼이라고 해서 오면서 문화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왔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이제 연배 높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인류 멸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문화는 정말 부끄러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제대로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문화는 지속 가능성을 다 전제하고 돼 있는 건데 이제는 기후재앙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한테 이 지구를 못 물려줄지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의 손자 손녀가 우리 나이쯤 되면은 공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아까 이제 동학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우리 뭐 대한민국이 됐든 우리 민족이 됐든 인류를 구할 문화를 좀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마침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우리 마을의 논에 이렇게 논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이 마을에 집집마다 논을 지나고 밭을 지나면서 거기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저 물이 문화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처럼 모든 곳에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그 물 같은 문화를 오늘 문화국가 포럼에서 또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럼 그 물이 뭘까? 그 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오늘 발제한 내용 중에서 쭉 봤을 때 아까 이제 그 제가 딱 꽂힌 게 이제 살림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여기서 생명의 세계관 말씀한 살림. 아홉 번째. 저는 이 살림이 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살림의 문화를 지금 여기 이제 각 개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셨는데 이 삶의 문화가 어떻게 각 분과나 뭐 아니면 우리 어떤 구체적인 외형화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스며들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통분모가 일단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한 어떤 그거는 여기 10개 태제 안에서 9번째 태제 안에 일단 들어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얘기를 보면은 말하자면 그 9번째 태제가 이 전체 태제의 중심으로 맞습니다.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그냥 이렇게 옆에 앉아서 사적으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박명수 선생님께서도 어떤 문제점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네, 뭐 문제점이라기보다 이 제안은 굉장히 훌륭한 제안인데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문화의 범주를 좀 확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10대 전략 과제를 보시면 1, 2, 3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시민사회를 가진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백과쟁명의 방안이 나와 있죠. 물론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 교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하는 거는 또 역사, 교육 언론 역사는 뭐 문화의 존재뿐만 아니라 토대죠. 숨 쉬는 것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은 좋은데 이걸 10대 가지로 넘는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폭을 갖게 되고요. 전략과제의 전략성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교육 대전만 하더라도 어마막지한 포럼이 100개 필요한 사안이고 역사 전쟁도 그렇고 언론 대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개혁, 검찰개혁 다 들어가야 돼. 한편으로 법조 문화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정책 제안들 다 우리들 중에 이렇게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잘 추려놓으셨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는 20대 전략과제를 그대로 쓰는 거는 문화국가 포럼에 맞지는 않은 것 같고 비전략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10개 분과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잡탕이 되겠지 물론. 그래서 그렇게 갈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개 이제 4, 5, 6번도 작은 게 아니죠. 4, 5, 6번 문화는 다 공동체 속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4, 5, 6, 7번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8번도 뭐 당연한 것이고 9번은 이제 문화의 또 지향이라고 할까 생명과 살림의 세계관 생명과 살림의 문화 그 생명과 살림의 의식주 건축 다 포함해서겠죠. 그래서 이 4, 5, 6, 7, 8, 9는 마땅한 것이고 10번은 이제 아까 우리 신동주 선생도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생태 재앙이 근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본적인 게 지금 인공지능 문제라서 이것도 근데 사실 배후일 거예요. 배후. 그러나 문화국가 포럼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챗GPT류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앞으로 문화 판도와 문화 지형, 문화 창작, 또 문화 의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여지가 생기는지 또 나쁘게 작용하는 부분은 어디고 좋게 선한 포텐셜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 대상이고 잊어먹으면 안 되는 사안이죠. 사실은 기후재앙보다는 이게 더 문화국가 포럼에서 문화적 차원,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적 차원, 문화적 대응, 이런 문화적 활용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고요. 기후는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지속 가능성과 살림 확보하는 건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미 부문운동이 굉장히 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있죠. 근데 다만 그것이 의식주 건축 공동체 문화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놓고 있는 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때 간간히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금 지속 가능성과 살림의 문화, 생명의 문화 같은 걸 아주 깊은 뿌리에 두고 태스크포스적인 개념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적 문화적인 게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포럼이 하나 필요하고 그러나 실제로 할 거는 4, 5, 6, 7, 8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2, 3번은 필요할 때 우리가 연대해야 될 구석이 많고 도양으로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1, 2, 3번은. 그래서 1, 2, 3번에 대해서 언제나 여기 포럼이니까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와서 얘기하고 또 제안하고 민관 뭐 여러 가지 가버넌스 형식의 교육과 총력이 일어나는 걸 촉진하는 역할을 할 텐데 그때 뭐 다 정리정돈된 견해들 그런 것들을 접해야겠죠. 접하고 자기 분야에서 써야겠죠. 그 지식들을. 그러나 이거 자체를 전략과제로 하는 거는 바람직할까요? 의문이 많이 들대요. 1, 2, 3번. 1, 2, 3번과 특히 1, 2, 3번이죠. 1, 2, 3번은 어차피 그것을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뭐 이론 단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성격상
문화 국가라고 하는 것에 전략 방향 방침 이런 것들과 이거는 구체적인 사안이라고 보는 거지. 구체적인 사안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이게 생성자들이죠. 사실은 교육, 역사, 언론은 문화의 생성자들인데 가장 크게 생성 요인이자 영향 요인들 아닙니까? 이게 형성 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문제 의식 속으로 포섭한 건 탁월한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고 탁월한 것이지만 이걸 전략 과제로 설정한 거하고 다른 문제죠. 저도 알아서. 저도 제가 외국 공부를 하는데 이 포럼이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분 계시지만 이 문화예술부 뿐만이 아니고 교육부 그리고 언론 미디어 분야 다문화사회 부처를 포괄하는 큰 개념의 문화국가의 틀을 갖고 거기서 한 10대 전략과제를 추천하자 이렇게 출발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건데 대체적인 얘기는 생각은 저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죠. 제가 한 말씀은 문화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고 전략으로서의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아까 세 가지 화두는 너무 거대한 덩어리라 우리가 이렇게 전략으로 가져가기 힘들다라는 건데 거기에다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한다면 어떤 특정한 정신, 특정한 어떤 좁혀서 동학사상이라든가 3.1혁명 정신이라든가 친일청산이라든가 단순하게 어떤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전술과 전략을 결합시킨다면 그 세 가지 부분들도 분명히 이 어떤 의지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 교육 문제, 역사 친일청산의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의 문제 이 세 가지 모두를 전체를 다룬다는 건 이건 국가에서 할 거고 그 부처별로 그리고 거기에 결합된 수많은 운동단체와 시민들이 할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특성화된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 기반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만 결합을 시킨다면 나름대로 전술 전략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저는 이제 보면서 교육관님 말씀에 좀 동의하면서도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육이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역사 문제는 각 분야를 말하는 거고 뒤에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라든가 생명의 세계관 확립 같은 건 기본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10대 정책 과제라는 제목 안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우리가 문화국가라고 말할 때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제안하는 문화국가의 기본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게 먼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무엇을 적용하고 싶은가 하는 식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저희가 그 정책 10대 정책 제안이라는 거를 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10대 정책 제안은 서로 다른 층 위에 있는 게 섞여 있는 게 지금 약간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죠. 같은 얘기죠? 네. 네. 잘 정리해 주시죠. 자유롭게 최성주 대표 다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막 한 걸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못 드렸던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저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 공간 제가 이제 촌에 가서 전 서울에 나서 컸는데 촌에 가서 공동체라든가 이런 거 결국 이 생활 공간과 생산 공간이 나눠지고 생산 공간 중심으로 하고 또 소비 공간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이 삶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지 좀 더 지속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AI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그 생활 공간과 생산 공간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재택근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래서 이 거주지 중심의 어떤 자치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생활 공간과 생산 공간이 같은 통합돼 가고 있다라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 우리 지역의 어떤 생태를 지키거라든가 지역 문화 공동체 문화 사실 예전에 농촌 공동체도 생활과 생산이 같이 됐기 때문에 그 공동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아이 같은 그 인간 중심의 문화를 좀 내려놔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지향이 있어야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생태적인 위기하고 AI로 빚어진 이런 위기가 인류 멸망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좀 진짜 어떤 K 콘텐츠가 됐든 뭐가 됐든 지간이 이게 세계적으로 하나의 울림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요 안에 생활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생활과 생산이 예. 공유되는 어떤 통합되는 어떤 것 이렇게 하면서 약간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혹은 또 그런 문화가 오고 있다. 예. 오고 이미 있다. 진행이 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그 10번에 있는 AI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신 AI 시대 인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슈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문화산업, 문화의 측면에서 AI가 가지고 가는 그 이슈가 뭐냐면 저작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화국가라는 걸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가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유튜브 같은 게 발전, SNS가 발달하고 이런 AI가 발달하면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냥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다 문화 생산자,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가 될 때 또 AI라는 게 로봇이랑 연결돼 갖고 노동력의 문제 이게 이제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면 결국 이제 노동하고 교육 그러면 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재교육 문제가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젊은 어린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새로운 게 나오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AI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교육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고령화 시대로 다 가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문화하고 연결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지 사실 전체적인 교육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 각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의를 정해서 분야를 정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 정책, 어떤 문화적 사안들을 이슈화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명료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좀 젊은 세대 임정원 대표님 저는 사실 자세히 이 여소실 끝내지 말고 한 좀 30분도 들려서 좀 짧게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네요. 자세히 잘 모르는 상태로 사실 와가지고 감히 선생님들 대화에 끼지 못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그럼 저도 그냥 막연히 봤을 때 제가 참고로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지만 지금 뒤늦게 또 박사과정을 예술학을 도전했어요. 예술융합대학 한국연대 예술학 합동과정이어서 13개 학과가 모여서 호라도 박사제로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면서 또 강의도 하면서 작게나마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제가 겪었던 어떤 환경에서 느껴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린 학교 학생 측면에서 바라보는 면하고 다들 혼재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 큰 프로젝트라고 저도 느껴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작게는 2016년에 제 얘기밖에 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요. 약간 길게 해도 돼. 그래요. 저는 2016년에 한식 세계화 때문에 제가 해외에 한 2년 정도 나가가지고 K-푸드에 대한 그 교육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K컬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저한테 좀 다가오면서 솔직히 제가 지금 공부하려거나 그 문화 쪽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분야의 얘기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 지금 이 자리가 생각보다 너무 사실은 잘 모르고 왔다가 너무 유익하고 즐거워. 수준이 높아 보이죠? 네, 너무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저는 사실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에서 어떤 걸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의 관점으로는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혹시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어떤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녁에 수업이 강의가 있어서 조금 내가 좀 있는데 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럼이라고 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처음에 문화국가 포럼에 이렇게 순위를 말씀하셨고 분야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저는 포럼이라는 자체가 앞에 또 문화가 들어가니까 문화 포럼, 국가가 들어가니까 국가 포럼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게 뭐 문화를 얘기하든 국가를 얘기하든 포럼 형태가 배움의 일종의 이 흐름에 따라서 배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K컬처라든지 한류라든지 지금 유튜브, AI 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있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 지금 안승 선생님이 이런 분야를 정해놓긴 했지만 그거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지 말자 하라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흐름에 따라서는 또 다른 것들이 되어서 나오거나 그 문화에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배움 주스에 될 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공부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어떤 분야를 가지고 만약에 1년 후나 그런 부분에 이게 너무 이게 물론 집중은 돼야 되겠지만 너무 또 규정지어가지고 거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가 포럼을 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여러 부분 넘었을 중첩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둘이 짜고 왔어요? 미리 이거를 정해놓고 가다 보면 좀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제목을 왜 문화국가 포럼으로 했는지 그 설명을 아마 대충 들었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예. 또 다른 곳에서 이거 왜 정했는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문화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 모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문화라는 말의 출발이 여기 한나라 비자 때 뭐지 출발해갖고 일본에서 번역어를 쓸 때 서양의 컬처를 문화라고 했다. 그리고 컬티베이트 경작하다라는 말이 변해서 컬처가 됐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문화의 원뜻이 뭔지 모르고 지금 각자 생각하시는 문화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왜 문화국가 포럼으로 대충 이런 뜻을 포괄하는 걸로 해서 뭐 다 지금 망라가 됐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한 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문화라는 문자 한자로 문이라는 뜻을 또 어원을 생각해 보면은 들립자에 뚫을 꼴자에 마음 심자에 벨예자 마음속을 정리해서 일관된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뭔가 좀 로고스 논리성을 갖고 체계성을 갖고 이렇게 같이 일관되게 하나의 흐름으로서 갖고 있는 것 뭐 저는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건데 이게 모두 각자가 달라서요. 우리가 왜 이거 명칭을 문화국가 포럼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문화가 또 다 뭔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전략을 짜고 뭐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그때 우리는 이럴 때는 이때는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보자,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짜고 전략 스텝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 토론을 해야 될 것은 문화란 무엇인가부터 토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여기가 문화국가 포럼이라 그런다면 문화란 무엇인가도 토론을 한참 하고 하지만 나면 국가란 무엇인가도 또 그건 된다고요. 문화가 뭔가를 하면 우리 문화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좋은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국가는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처음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낼 때 이제 제목을 문화국가 포럼으로 들었을 때 내가 맞아라고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다들 그냥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막연하고 좀 그랬면서도 문화국가라고 이렇게 좀 공유를 했던 것인데 제가 한두 번 만나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문화국가라는 것은 문화라는 단어와 국가라는 단어를 한 나라가 문화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우리 지도자는 김구 선생이었다.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얘기한 지도자나 철학자나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다산 같은 글을 쓸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지금 인용이 돼 있지만 백범 선생이 얘기했던 문화국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요, 또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우리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되고 문화가 고양된 나라를 원한다라고 이미 1947년인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지금 상당히 됐잖아요. 70년 전에 70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별로 잘 살지 못하던 나라였어요. 잘 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쟁 겪고 하면서는 더더군다나 엄청나게 그 가난한 나라. 근데 중국 망명 생활을 20여 년 하시고 중국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또 쫓겨다니고 그랬는데도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 특히 거기에서 과학은 이만큼만 발전하면 됐다. 거기의 개념은 뭐냐면 과학이 발전했고 무기만 들어가고 싸우고 있다. 이 개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과학도 그만큼만 발달해도 된다. 70년 전에 이미 그 지도자가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명을 하자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명구의 지침을 남기시지는 않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가운동을 일찍부터 애국가운동 하시면서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으신 가사가 올드랭 사회로 불려서 지금 우리가 애국가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애국가운동하고 그럴 때 노래 부르기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모아내고 그거가 힘이 돼서 외와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문화활동. 문화활동.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애국가 노래를 만들고 그놈을 찬송가나 다른 나라 민요에다 얹어서 부르고 하는 건 굉장히 애국가가 여러 개 있어요. 도산 선생님 애국가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애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문화의 힘으로 세상을 들고 가는 것을 생각했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몽양 용은영 선생님의 경우는 말하자면 스포츠 체육 부국을 얘기를 했어요. 체육 부국.
체육 보호국이죠. 체육이야말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체육 보호국을 얘기하셨어요. 자만불식 뭐, 스스로 강화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지도자들 중에 문화적 관심을 가졌던 다른 분보다 다른 분 이렇게 주로 투쟁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방면도 뛰어나신 분들도 계신데 이를테면 약산 같은 양반은 뭐 무장 투쟁을 하는 걸로는 뭐 김구 선생이 그보다 못해서 현상금도 약산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걸로 정말 뛰어나시지만 그러나 국가 지도자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이제 그래서 봉양선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 모임을 모일 때 나는 백범 김구 선생을 이제 한선으로 만들었고 김구 선생과 관련된 기념 사업이나 그런 것과는 무관하지만 그의 말하면 적자를 주장하는 백규환 선생의 지금 후배로서 백규환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약간 오프더 레코드지만 거기 원 친자식이 계시잖아요. 그 공군 참모총장도 하고 또 그분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어서 김신장도 계시고 그런데 백규환 선생이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백규환 선생이 김구의 자식은 나야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개자식이야.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혈육이 아닌데도 김구의 사상 받은 건 나야. 그 아들 아니야.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정신은 나도 똑같이 김구 선생 그건 내가 이해받았어. 하고 우리 흥사단 전임 이사장이신 박만수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제 몽양은 오늘 보지나 분명히 이제 몽양 지금 부이사장이시고 지금 현재 이사장은 누구시요? 김태일 교수 지금 아주 좋은 글들 많이 김태일 교수 그래서 함께 하자. 그래서 김태일 교수도 우리 회장단 같이 오셔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문화란 무엇이부터 얘기가 된다는 거,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그런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이런 문화를 제가 요것을 다루기로 한다. 그렇죠. 일단은 이걸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고 이렇게 한 나라를 어떻게 문화 국가로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옛날 거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될 수 있는 세 분이 똑같이 문화적인 그런 걸 갖고 나라를 생각하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런 나라 이제 지금 우리 그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문화의 실체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이제 토론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사실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요 9번항 말하자면 생명문화에 입각해서 생명사상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문화를 다시 보고 다시 정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내 주장을 그렇게 내세울 수 없어서 사실 많이 양보하고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간 그건 고백을 하는 거고요. 예. 오늘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또는 아까 문화국가 포럼이라고 명명지어졌는데 이 자리가 저는 약간 말이 바뀌어서 그냥 문화 강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 뭐 우리가 강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여기 적어도 모인 분들은 아까 앞에서 역사적 의제나 아니면 인권 존중의 사상이라든가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화해와 공존, 평화, 번영, 융성 좀 이런 개념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다 합의된 분들이 적어도 여기에 계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설명보다는 아까 저기 안승문 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아까 광노현 전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리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보통 문화예술계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냥 경험치에서 우리가 뭘 논의해야 될 거는 이미 아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거대한 의제로 아니면 어떤 태제에 대한 또 안티태제로 이렇게 나오기보다 지금 뭐 한류의 학산 아까 K컬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아기상어부터 우리가 그것이 순식간에 아기상어가 외국 노래인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온 거고 그다음 지금 넷플릭스 통해서 나오는 거랑 아까 기생충 나온 거랑 아니면 또 세대적 단절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트로트가 다시 역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각광받고 그거에 대해 비딩을 해서 가요 프로그램을 다 휩쓸고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또 우리 아이돌 그룹만 보고 이런 것 근원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역사의식도 얘기했으면 역사에서 우리가 늘 이긴 역사고 침략한 역사가 아니라 제국주의 역사가 아니라 저항하는 예를 뭐 제주 4.3 얼마 전에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학살한 사람들의 연민이면 국가에서는 오케이예요. 하지만 그것에 이제 저항이 들어간다면 보수 정권에서는 절대 노하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좀 우리가 없었던 걸 좀 더 추동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가 이제 정책 과제를 도출해서 이제 정책을 여기 이제 10가지를 해놨는데 이것이 곧 이제 2달도 안 남은 대선에서 오늘 모인 이것 얘기들이 우리가 아까 이제 임진태 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뭐 크게 우리가 사리사욕을 갖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또한 여기서 논의된 치열한 어떤 정책적 제안들이 공약으로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행사되는데 그것이 무의미하다면 그것도 의미가 또 반감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게 그냥 한번 귀한 자리 다들 모여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한번 재현하고 만다가 아니라 이것이 공약화돼서 정말 국가적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것에 한정짓지 않고 얘기가 이제 오가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더 이상 뭐 문화가 어디인가 문화가 컬티베이트고 그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가진 우리가 문화적 자산이나 확산시켜야 될 의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풍성화시키고 풍요롭게 우리가 가다듬고 K컬처가 허황만이 아니라 다른 진면목도 충분히 우리가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서포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함유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자, 조수영.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저는 매우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오늘 1월 14일 날 선행된 모임이 있었다라는 그런 통과보고가 오늘 빠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왜 문화국가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한 의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조금 외람되게 도움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1월 14일 날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안성문 교수님께서도 교육의 출신이고 저도 이제 전교적인 세대인데 그래서 이 교육의 변화를 좀 더 품격 있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에 있어서도 좀 더 품격 있게 정치가 또 문화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헤쳐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계는 지금 먹사니즘에 계속 이재명 대표도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러는데 굉장히 협소한, 굉장히 약간 좀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먹사니즘이 지금 어느 한 분이 지금 주도적으로 막 전국의 지배지구도 지금 결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거 조직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정치적인 그 AI 발달로 인해서 이 우리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가 1월 14일 날 말씀이 있었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겁니다. 여기 지금 처음 온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생각하는 문화가 뭔지가 정해져야 뭐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지금 오늘 거의 다 나왔어요. 나오긴 다 나왔는데 이게 어떤 성격, 여기 이 모임에서는 어떤 성격의 것들을 문화라고 우리가 지향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논의가 합의가 안 된 상황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된 거냐? 그럼 정리 1차 해야 때 된다. 참석자, 2차 때 참석자 이래가지고 어떤 항상 이렇게 경과 보고가 있어줘야 그렇죠. 예. 그래야 이렇게 뭐 하는데. 오늘 목이 좀 쉬어가지고 그 경과보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 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계속 인터넷을 문제여서 굳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최승훈 대표, 장수정 의장님, 뭐 안수문 대표 한 10여 명이 논의를 한번 1차에 있었습니다. 자, 처음 하는데 노인 대표는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교육과 문화 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임진택 선생님과 안성준 선생님을 주고 아까 말씀한 이 두 여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가 딱 오긴 왔어요. 뭘 만드는데 요 지금 문화 교육이라는 것이 딱 이런 일을 하면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뭘 하려고 할까. 배송 국면과 결합해서 그래서 와 보니까 이제 문화국가 포럼이라는 명칭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관심도 있고 한데 이제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니까 문화에 제가 생각을 드는 거는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제력이 다 중요한데 목사님이 다 중요하나 김구 선생님 얘기하는 그 신기 시대에 그래도 우리 전통의 이제 얼이 되게 중요하겠죠. 맛이나 것은 예술 문화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자긍심 우리가 이제 그 신기국가를 벗어나는 데서 미래 국가가 이런 문화국가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포괄적인 이해는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무엇을 할 것이면은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 대안들을 좀 만들어서 이 시기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건 디테일한 부분이고 몇 개를 이제 뭔가 핵심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해를 하면서 저는 전통, 우리 춤, 예술 다 있겠죠. 얼에는 이제 무술의 향양 공동체 쭉 있는데 호기인간부터 그 속에 그 생명이라는 우리의 그 공동체 문화 서로 존중하고 물론 뭐 죽이는 문화도 있었겠지만 생명, 살림 이런 부분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세계적으로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축에서 뭔가 그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 문화국가 포럼의 방향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테일하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 교육을 할 때 이제 초학교부터 예를 들면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거 소중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할 필요 있다고 봐요. 10대가 아니라 100개를 만들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소통하는 방법 중에 문제제기 하신 부분도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처음 온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돼갈 것이라고 믿고요.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존중하니까 존경하고 주방은 예, 오늘 원래 예. 발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데 그래. 저는 그냥 제가 영화를 계속 해왔지만 그 전에 사실은 저는 이제 공연 쪽을 오래 했었고 독일 연구를 해서 했었습니다. 원래 저는 불문과인데 불어 하나도 모르고요.
제가 서울대를 못 갔어요. 친구 편입시켜주다가 떨어지고 서울대 갔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대학에 대한 이런 게 참 환멸을 느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때 삼수하느니 그냥 놀자 하면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이제 독일 연극에 빠졌었고 독일 표현주의 연극에 빠졌던 거죠. 저도 모르게 20대 때 저는 독일 표현주의 연극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되면서 뭐 닥치는 대로 공연했어요. 뭐 신문성 선생님 또 해가 또 일본 가서 아시아 연극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뭐 춤, 뭐 연극, 공연 거의 닥치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은 독일 표현주의 연극을 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20대 때 그렇게 보내면서 남들은 다 방송국 시험 보고 갈 때 저는 학점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학점이 0.7밖에 안 됐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저 성대 불문과인데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나는 제 친구들 지금 현역 다 PD들이고 다 이것도 너무 영화적으로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본론은 뭐냐면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문화 국가 이거는 저희가 뭐 백투더 오리진이죠. 뭔가 쫙 올라가 보죠. 저희의 기여는 무엇인가? 한류의 기여는 무엇인가를 올라가 보죠. 쭉 올라갔을 때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전 세계를 음악, 팝, 뭐 영화, 드라마, 음식 모든 걸 섞어낼 수밖에 없는 이 DNA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역사의 기원, 홍산서부터 그 이전 시대 7,000년 전부터 쭉 올라갔을 때 저희 나라는 이미 다 이렇게 장악을 했었죠. 고조선부터 내몽고 자치구서부터 그쪽에 고조선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자체가 역사를 외면하고 있죠. 아예 친일사관에. 저는 거기서부터 이거 반골기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치면서 영화나 드라마로 보여줘야 되겠다. 전 세계를. 저희 꿈은 제가 독립영화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런 걸로 해서 저는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몽양영웅 선생님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지금 감독을 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백투디 오리진으로 갔을 때 저희들의 정신은 어디에 있었고 여기서부터 한류의 기원이 됐었고 거기서부터 농악이라는 게 나왔고요. 제천의식이 나왔고 춤이 나왔고 음악이 나왔고 풍류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거 자체를 따로따로 그냥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랑 같이 있는 거죠. 마치 환단곡 이런 거 저희의 역사인데도 외면하고 있어요. 조선상고서에서 신채호든 뭐든 분명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역사가 따로따로 놀고 있고 그 교육하고 다 연관돼서 친일사관에 빠진 역사학자들을 이렇게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더비도 찾아가고 다 했었지만 이것이 신의 논리에는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문화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기원서부터 찾아서 풍류의 기원을 찾았을 때 거기서부터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 거기서부터 결국은 춤이든 뭐든 전 세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유전자, DNA, 훌륭한 유전자. 이건 역사와 교육이 받쳐줘야 됩니다. 일본과 중국이 갖고 있는 역사, 잘못된 역사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부터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잡아야 되겠죠. 그럼 역사서부터. 그리고 교육.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놀이, 연극 같은 거 해야 되지 수학도 해야 되겠죠. 수학, 영어. 5살, 6살 때 의대반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살, 6살짜리가 의대반이 있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희들 이게 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입시의 문제고. 입시 없어. 입시 월표를 아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나중에 한번 모아서. 아무튼 저의 생각은 이게 한류의 기원을 찾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문화국. 제가 각자의 문화라는 말에 각자의 층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디서부터 어떤 층이 심층이 뭐고 이게 모두 가지신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얘기 나오는 자체가 또 문화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는 이게 준비가 있는 것 같아야 되겠죠.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뒷자리가 또 있으니까 안승훈 선생님 오늘 얘기 정리하실 때 아니면 한 말씀 하실 때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연락 주셔서 받고 이렇게 확 끊는 게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나온 거 보면 독립국가 이게 아주 주제인 시기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민주국가, 네. 그 다음에 문화국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맥락을 보면 이 문화국가가 본격적으로 뭐 이미 됐지만 이렇게 민간 조직으로 막 디테일하게 뭐 정책을 짜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국가, 대응해서 문화시민, 그런다면 여기에 그 포함되는 중요 컨셉들이 뭐겠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또 이렇게 확산하고 그런 역할이면 되지 않을까요? 막 너무 고도하게.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을 그, 문화국가 때가 왔다. 네. 저도 예, 때가 왔다는 생각에 공감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민족문화, 공동체주의, 그런 어떤 역사의식 이런 게 다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신동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생명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퍼올릴 것인가. 사실은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어디 수입해야 되는 거면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신 거, 그것에 대한 그 가치나 이런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저 민족은 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그걸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성경도 굉장히 양은 많지만 성경의 키워드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면 보편적인 형제가 어떤 건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쫙 그 성경 전면에 깔려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다 몰라도 괜찮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뭔가를 우리 안에 가져갈 수 있으면 그 성경의 삶을 우리가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문화. 우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고 그것을 잠시 그걸 무시하는 여러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그걸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후전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을 잘 정리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시하는 것,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공감대는 사실은 오늘 얘기하면서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꽤 됐으니까 조금 말씀 한마디 드리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1월 며칠 여러 명 한 10분이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임진택 회장님하고 안성민 상임대표하고 저하고 주로 두 협이니까 만나가지고 같이 좀 이런저런 수기를 좀 했었어요. 물론 이제 워낙 파면 문제 때문에 한 달 정도 좀 오래 수도 했지만 어쨌든 많은 좀 논의를 거쳐서 다음 정부에서 문화 강국이 아니고 문화 국가로 가는 어떤 품격 높은 어떤 공존 세상, 이 문화국가로 가는 한 10대 전략 같은 걸 한번 세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학과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책 제한 시민운동, 새로운 하나 어떤 틀을 만들고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정책에 맞물리지 않고 이 정말 천박하고 10분 후에 시작할게요. 참담하게 짜려면 불어떨어지는 대한민국을 품격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향, 방법론, 시민 정책 제한 시민운동 단체를 만들죠.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모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전략 과제를 만들어서 대수군 부친형에 정확히 넘기면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문학과 TV 아마 유튜브 스튜디오도 거의 좀 리스트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앵커도 되시고 직접 생각도 얘기하시고 그런 정말 신개념의 신년도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문화적인데. 그런 취지를 처음에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아까 그런 소리 안 떠들었을 텐데. 안승문 선생님 정리 한번 하시죠. 네.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공감하고 좀 이해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국가의 비전이라는 것은 기존에 생각해왔던 방식을 훌쩍 뛰어넘기면 어떤 생각을 하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7세 고시, 4세 고시에서 그 부분에 뭘 고쳐야 한다, 뭐 검찰을 해야 다양하게 변화를 위한 막 이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좀 크게 묶어가지고 야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바꿔야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설득할 때 필요한 어떤 그게 문화국가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못될 거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신동진 선생님도 그 생태 전환 뭐 등등 얘기했지만 사실 생활문화의 개벽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뭐 석탄화력 발전 짓지 마라 뭐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이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이거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 저기 정책을 만드는 대선 그쪽 캠프 사람들은 그렇게 볼 때는 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큰 어떤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문화국가는 특히 이제 뭐 학문적으로 또는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님 문화국가는 딱 보면은 야, 우리가 지금 식민지 시대 이거 그야말로 못 살았던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국가를 만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다. 정말 아주 쉽게 설명하고 또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뭐 이제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막 유명세를 타는데 이 팔레스타인을 짓밟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한류는 그러지 말자. 우리 한류 스타들은 그러지 말자. 그런 것도 이런 담론으로 접근할 때 가능하지. 그러면 또 뭐 이는지 저는지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뭐 저는 이제 방향에 대한 말씀만 좀 제안 드리고 저는 이런 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고 큰 그림 그려서 설득하자.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지금 자기 경험 속에서는 목살이 젖살이 절실할 수 있지만 그게 세계에 내놓고 또 우리 국민들 또 남과 북에 이런 상황에 내놓았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뭐 크다기보다는 발상의 전환, 뭐 생활 문화의 전환을 불어내기에는 너무 작다 이거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번 같이 이거 좀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을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언제쯤 모일 계획이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그런 하나 있는지 모르겠고 왜 뚝박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빵을 주시고 그러면 오늘 모이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톡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참여했던 분들까지 해서 까지 포함해서 어디서 뭐라고 그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텐데 자꾸 아까부터 너무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 연락을 할게. 그 돼지고기 내지 말라고 오늘까지만 하고 많이 먹어서 문제지 뭐 먹는 게 많이 먹는 문제. 그래서 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좀 더 긴밀하게 좀 주고받고 돼지고기 먹어야